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솔로에게 가장 가혹한 날은 언제일까요? 큰 이견 없이 크리스마스를 꼽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평소에는 화목하지 않던 가족이라도 이날만큼은 모두 모여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죠. 물론 서양에서요.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는 연인을 위한 이벤트의 날로 변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연인을 만들지 못하면 루저로 취급되거나 스스로를 루저라고 자학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남긴 오늘, 이 콘텐츠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 모든 솔로 여러분, 혹은 나중에 다시 듣기로 청취 중이신 모든 솔로 여러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솔로여도 괜찮아. 당신은 솔로지만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야. 걱정마, 걱정마.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어.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쑥스런 TV 지숙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도 여전히 미모가 스튜디오를 뚫고 나갈 것 같은. 감사합니다. 피부 관리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관리 잘 안 하는데 네.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타고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예체능은 노력보다 재능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네, 미모도 그렇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랜만에 OBS 라디오를 다시 찾아주신 쑥스런 TV 지숙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쑥스런 TV 지숙님은 10년 차의 베테랑 프로급의 웨딩 플래너입니다. 웨딩 플래너 자격으로요. 여러 방송에 여러 커플 매칭 프로그램의 전문가로 참여하셨고요. 이때 승률이 좋았었죠. 그간 커플 매칭에 성공한 숫자가 무려 1000쌍. 와, 이 정도면 국가에서 훈장 정도 드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아, 진짜 우리나라 이 바지 크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커플들을 만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연애와 결혼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소통하고자 너희튜브 채널을 개설하셨어요. 채널명은 쑥스런 TV입니다. 네, 쑥스런 TV 채널을 운영 중이시고 구독자도 7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3년차 크리에이터시고요. 곧 4년차가 되겠네요. 네, 이제 곧 4년 차입니다. 네, 이 정도 소개 어떠십니까? 저보다 더 저를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랑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너무 감사한 소개네요. 감사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읽어드린 것뿐이고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방송까지 잘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을 듣자마자 왜 때문에 라모요정 정유정 작가님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희 적당 덕후가 여름부터 공약 드렸었죠. 정확히는 쑥스런 TV 지수님이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특집 어떠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쑥스런 TV 지숙님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쑥스런 TV 지숙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특집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하고 싶었던 특집이었어요. 아니 본인은 솔로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크리스마스를 솔로로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쑥스런 TV에서도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비슷한 사연이 많이 올라오긴 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니까 네. 다들 마음이 싱숭생숭하신가 봐요. 아니 왜 솔로들은 꼭 연말이면 더 싱숭생숭해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약간 크리스마스 특유의 좀 막 캐롤이 들리면서 막 네. 감정이 네. 그런가 봐요. 머라이어 캐리 누님의 어라이먼 I Need You를 들으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동안 쑥스런 TV 지숙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상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 그동안 진짜 바빴어요. 결혼 안 한다 해도 또 하실 분들은 많이 하시나 봐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또 네. 성수기 시즌이라서 겨울이 한참 성수기입니까? 가을에
가을에. 9월부터 10월, 90, 11월 이때 결혼 성수기라서 엄청 바쁘게 보냈고 본업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같이 하면서 좀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결혼시킨 식장으로 들여보낸 커플은 몇 커플 정도입니까? 와 진짜 셀 수가 없는데 올해만 200건 가까이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거의 휴일 빼고 매일 하루 한 건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만 시집 장가 가시는 분들이 10팀 넘어요. 이번 주만. 한 주만. 그러면 하루에도 겹치는 커플들이 있겠습니다. 네, 많죠. 그런데 웨딩 플래너면은 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는 식 날에는 안 가요. 식 날에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 제가 몸이 뭐 10개가 아니니까 그렇죠.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네,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지숙님 출연하시고 우리 방송 팟빵에도 올리잖아요. 네. 거기에 지숙님 방송편에 어떤 청취자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쑥 대장님 편 잘 들었습니다. 별명이 참 많으시죠. 저 별명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쑥 대장이 저는 별명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게 제 청취자분들이 네, 저를 부르는 뭐 애칭 아닌 애칭인데 네. 제가 약간 좀 뭐랄까 촌철살인적으로 팩폭을 날리니까 이제 남자 청취자분들이 네. 형님 같다라고 해가지고 대장님으로 모시겠다라는 뭐 그런 애칭이에요. 재미로. 그러니까 약간 큰형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말이라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이제 일본 야쿠자에 가는 오야붕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특집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었을까 기대 되시죠? 저 너무 기대돼요. 여름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하자니까 어떤 기획을 생각하셨어요?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들을 때부터 네. 이게 솔로분들의 그 싱숭생숭한 마음을 방송으로 어떻게 같이 좀 얘기해볼 수 있을까,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에 기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숙대장님이 저 숙대장이라 그러네요. 갑자기 형이라 부를 뻔. 숙대장님이 원래 독설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네. 사정없는 팩폭, 네. 인자 자비 따위 없는. 네. 피도 눈물도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약간 솔로인데 솔로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특집은 사실 아니긴 한데요. 그래서 너무 그 뼈 때리는 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좀 부드러운 말과 언행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만큼은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쑥스러운 TV 지숙님과 솔로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가 오늘과 내일 출연합니다. 한 분은 8년째 연애를 멈춘 그러니까 장기 솔로인 30대 여자 사람이고요. 내일 모실 분은 20대 중반의 여자 사람인데 본인 주장대로 하면 무려 모태 솔로입니다. 20대 중반이 모태 솔로가 가능합니까? 여성인데? 웬만하면은 여자는 모태솔로이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뭐 10대 후반이라도 약간 고개가 갸웃거리는데 20대 중반이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모실 사연자분이나 내일 모실 분이나 만만치 않은 분들이고요. 오늘은 장기 솔로 사연자부터 먼저 출격합니다. 아리아나 동그라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쑥스러운 TV 지숙님과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실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은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이시죠. 8월달 방송에 출연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솔로 사연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사연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선 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지금은 솔로에서 탈출하셨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솔로입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30대 후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의 미성을 자랑하세요. 그때도 지숙님 아리아나 동그라니님 보시고 진짜 30대 후반이라고 약간 놀라셨었죠. 저 진짜 그때 놀랐어요. 엄청 그쵸? 동안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야, 이게 라디오가 이런 게 좀 보여드리고 불리하네요. 싶다, 그러니까 진짜. 보여드려야 되는데 언제 한번 쑥스러운 TV 지숙님의 채널에 게스트로 반응 뜨거울 것 같은데요?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난리 나겠죠. 난리 날 것 같은데. 바로 솔로 탈출하실지도 몰라요.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이 어떤 분인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30대 후반의 여자 사람입니다. 동안이시죠. 목소리는 30대 초반, 20대 같으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연애 경험은 나이에 비해 적습니다. 5에서 6회 정도 맞습니까? 네, 동그라니는?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확실히 적으신 편이고요. 혹시 그때 방송을 들으셨나요?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은? 본인 출연분을? 아니요. 왜요? 쑥스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때 방송을 들으셨다면 기억하시겠죠. 소개팅에서 온갖 진상을 다 만나셨던 분입니다. 그러기도 힘든데 소개팅 초면에 이마를 보고 싶다고 흔히 풀뱅이라 그러죠. 앞머리를 들어 올려달라고 주문했던 소개팅남.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앞머리 안 내네. 이제 네. 앞머리 안 내리시네요. 혹시 지금은 그 풀백을 안 하시는 게 그때 충격 때문에?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아리아나 동그라데님이 밥 먹는 걸 보고 싶다고 우기고 우겨서 만났는데 정작 밥은 아리아나 동그라데님 혼자만 먹고 동그라데님 밥 먹는 걸 지켜만 본다던가. 네. 이렇게 말하면 아리아나 동그라데님이 뭔가 이상한 분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주 어엿한 직장인이시고요. 재테크도 착실하게 하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생활력이 굉장히 충만하신 분이고 외모도 귀염귀염 여자한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근데 지숙님 왜 이런 분이 아직까지 솔로일까요? 지금은 날카로운 분석 괜찮습니다. 눈이 높으신 거 아닐까요? 본인이. 왜냐면 네.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연애를 못 하신다는 거는 뭔가 눈이 높으신가?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높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주변에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해요. 근데 전 지금이 만족하니까 계속 솔로로 사는 것 같아요. 원인을 알았다. 뭐예요? 궁하지 않은 거예요. 연애 자체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목이 네. 안 마른 거죠. 대부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네. 부족할 게 없고 딱히 아쉬울 게 없으니까. 동그라데님이 지난 방송에서 마지막 연애가 7년 전, 8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특집을 시작할 건데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행복하게 솔로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거? 그럼 먼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행복하게 크리스마스와 이브를 보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주로 가족들이랑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통 보내서 아메리칸 스타일. 괜찮아요. 미국 스타일인데. 남자친구랑 보내보신 적 있어요. 있는데 보통 가족이랑 보내면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남자친구랑 보내면 밖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그런 게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항상 그랬었어요. 사람 많고 복잡한 데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밖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 조용한 데를 가면 되잖아요. 사람이 없고 조용한 곳.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뭐 호캉스? 식당들 호캉스 아니면은 호캉스도 되고 없잖아요. 레스토랑도 소수의 손님들만 예약받는 곳들도 있을 그쵸, 거고요. 그쵸. 그리고 좀 인적이 드문 곳. 외곽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서울 시내에 예. 있는 것보다는 외곽으로 가면 그쵸. 좀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요새 캠핑 차박 같은 거 많이 좋아하니까 대부분 그런 데 그것도 한적하잖아요. 괜찮겠다. 응, 그것도 괜찮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연애가 주로 더 어렸을 때라 보니까 그 서로가 둘 다 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차를 타고 한 2시간, 3시간 차가 엄청 막혀서 서울을 가야 했던 기억도 있어서 별로 좋지 못한 기억이었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가족들이랑 집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쑥스러운 TV 지숙님께 한번 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베테랑 웨딩 플래너이자 연애 코치시잖아요. 정작 본인이 가장 행복하게 보내셨던 크리스마스는 언제입니까? 저는 남자친구랑 놀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데요. 네, 몇 번째 남자친구였죠? 글쎄요. 지금 글쎄요. 그분인가요? 이거 대답을 잘하실 것 같아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려나? 저는 근데 보통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랑 맛있는 거 예약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뭐 재밌는 영화 있으면 재밌는 영화 보고 근교로 나가가지고 좀 조용한 데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그랬던 게 제일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루틴하나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근데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결국 그거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특별한 거 없어도 행복하다. 그쵸. 그날 자체가 그냥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왜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분위기라는 게 온 세계가 축제의 분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축제는 뭐 그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철도 있고.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커플들은 크리스마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게 날씨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추워서? 추운 겨울날 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으면 괜히 더 추워. 음.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 캐롤이 주는 약간 그 이상한 기분 같은 게 있고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솔로분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봐야죠. 제가 기본적으로 질문지 몇 개 준비했는데 네. 지숙님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묻고 상담을 해주십시오. 오늘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네. 아리아나 동그라데님
커플이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크리스마스 기억은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호, 모르겠어요. 이거 거의 단호시다. 청문회 답변이야. 청문회. 단호시다. 크리스마스 때 커플을 보고 부러워하셨던 때는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네. 그래서 아직 연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들이. 그렇군요.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에 최적화되신 분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제 우리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재는. 그러니까 인류가 신인류가 탄생한 겁니까? 근데 요즘에 네. 이렇게 아리아나 동그란데님처럼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일부러?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연애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아서도 있고 아니 없어서도 있고 그 연애에 대한 딱히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실제로 연애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긴 하잖아요. 그쵸.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쵸. 예, 실제로 경제력도 상당 써야 되고 네. 그 힘든 거를 왜 이렇게 다들 못해서 안달인 겁니까? 그래도 연애가 주는 네. 그런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 놀아서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놀 때 주는 그 재미를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리아나 동그라니님은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연애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은 다른 음. 걸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우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제일 즐겁다. 굳이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친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지인과 함께하는 시간도 되게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약간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친하게 마음을 나눌 만한 동료 친구들이 많은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동그라니님? 많다기보다는 있는 거죠.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네. 전 굳이 굳이 그렇군요. 그럼 다시 연애를 재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네, 아이없지는 보통 이럴 때는 이상형이 매우 구체화되어 있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 평소에 생각하던 꿈과 희망의 이상형. 그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네. 아예 이상형에 대해서 뚜렷한 게 없는 분들이 오히려 근데 더 어려워요. 아리아나 동그라니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느 쪽이세요? 그러니까 큰 틀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히 이상형이다라고 정해놓지는 않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 주로 성격? 네, 성향이 좀 맞는 사람을 좋아해서 이상형을 되게 구체화하지 않고 그냥 느낌 잘 맞는 사람. 와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아닙니까, 어려워요. 지수님? 제일 어려. 그러니까 취향 성격. 차라리 뭐 키 큰 남자요. 뭐 그치. 이게 차라리 낫죠. 네. 아니 차라리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 이게 더 깔끔한 조건 아닙니까? 훨씬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동안 아리아나 동그라니 대시라 고백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본인이 먼저 대시나 고백, 그치 그럴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먼저 시그널을 보낸 경우는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한 번쯤은 마음이 호감이 들었. 티가 나긴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숨길 수가 없다 보니까 막 의도적으로 티를 내야지 알려줘야지라고 하진 않았는데 알았을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분석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저는 해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분석과 해석을 부탁드릴게요. 그 동그란데님이 지금 연애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니까 글쎄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연애를 딱히 시작하려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대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굳이 내가 연애에 고프지도 않은데 굳이 내가 대시를 하고 뭐 이럴 거를 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리아나 동그라디님이 스스로 생각하는 장기 솔로의 가장 큰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느 정도 답이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남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기도 하고 현재가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렇군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이 점은 부러운데요? 지수님 저한테 한번 물어봐주셔도 저보고 행복하냐고?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삽니다. 갑자기 제가 슬퍼지네요. 아리아나 동그라디님 지금 솔로시잖아요. 솔로인 본인의 20년 후에 본인 미래를 스스로 그려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은 생각하고 있기는 하죠. 어떤 모습일까요?
아 이건 저도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항상 옆에 있는 풍경과 사람들이 바뀝니다. 강아지가 막 10마리 있다가도 어디 산속에 혼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동그라데님 어떠세요? 저는 지금 만약에 그때까지도 솔로라고 한다면 네. 혼자라고 한다면 좀 조용한 밑에로 밑에? 무주로 아, 무주. 구체적인 무주. 지명까지. 아, 혹시 무주에 땅이 있으신가요? 알고 보니 아니요. 재료가? 아니요. 어떻게 뭐 준비를 좀 해서 내려가서 그쪽에서 살고 싶다라는 나름의 무주가 본가세요?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네. 아. 근거지가 있군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께 물려집을 무주에 집이 있군요. 그런 거군요. 지금 얘기가 들어갈 집이 있어서 약간 부러워지고 오늘이 12월 23일이잖아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오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솔로들에게 덕담과 용기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긴 합니다. 아리아나 동그라데님도 솔로시니까 같은 솔로 동료란 말 이상하다 되게 웃긴다. 솔로 동료들에게 덕담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직 반쪽을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본인의 영혼의 반쪽을 만나서 행복하게 앞으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처럼 솔로가 행복한 분들은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 강하다. 강하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이제 아리아나 동그라데님의 저는 지금 눈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눈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요새 흔히 얘기하는 맑은 눈에 뭐뭐 있잖아요. 사슴 같은 눈이세요. 사슴 같은 눈. 그러니까 맑은 눈에 광인인데 광인은 아니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사람들이 맑은 눈 아닙니까? 맞아요. 예, 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길 수 없다. 오늘 결론이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아리아나 동그라데님에게는 연애가 필요 없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혼자 살아라. 메리솔로 크리스마스. 지금이 뭐 행복하시다면 뭐 굳이 뭐 연애를 찾아 피곤하게 하실 필요가 없죠. 야 이게 기획으로랑 많이 다르긴 한데 굉장히 힘이 나네요. 원래 오늘은 왜 당신들이 솔로인가? 여러분이 솔로인 이유는 거울 봐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와 이게 오히려 솔로 여러분께 힘인 거야. 금이 돼 괜찮아. 당당하게 살아. 뭐가 걱정이야. 혼자 재밌게 살면 되지. 라는 얘기로 결론이 나게 되네요. 하지만 아리아나 동그라데님은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스탠스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좋은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라도 건져봅시다. 술을 잘 사주면 되나요? 근데 그 친구분들 다 비혼주의세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주로 기혼자예요. 오. 근데 물론 기혼자인데 네. 아이는 없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유로운.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거기 배우자가 저를 질투하는 거죠. 싫어해요. 그렇겠네요. 맨날 어울리니까. 아. 맨날 둘이서만 놀고 약간 거기 가정의 화목을 방해하는. 가정의 회방꾼이시네 본의 아니게. 잠깐만 이거 그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가정의 화목감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가정의 화목 따위 모르겠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적당히 조율해 가면서 맞춰서 그분과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근데 그분들은 남편이 신랑이 있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드디어 지금 팩폭 시작인가요? 그란데님 막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혼자만 외로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디어 드는데요. 팩폭 시작인가요? 와. 지금은 재밌을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만약에 뭐 아기를 맞아요. 낳거나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하면은 노는 것도 한때라 그쵸. 노는 게 재밌는 시점이 지나면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자기 가정 찾아 가는데 이제 그란데님은 나이 들면 진짜 놀 사람 없어지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럼 너무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늦기 맞아요. 전에 그냥 꼭 결혼 아니어도 그냥 누군가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솔로를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은 없고 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죠. 내년에 내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란느님 너무 외모나 성격이나 말씀하시는 게 다 너무 예쁘셔가지고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본인이 일단 마음의 장벽을 걸어놓고 있다. 지금은 본인 의지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으신 건데 본인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연애는 뭐 못할 분은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지 않을까요? 겸손한 답변. 알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특집이 솔로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쑥스러운 TV 지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지금은 놀아줄 친구들이 있지. 나중은 몰라라고.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어떻게 보낼지 계획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그걸 마지막 인사로 가름하면 좋겠네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네, 전 무주로 내려가서. 확실한 대안이 있네요. 네. 저는 아마 크리스마스도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PD님이 더 지금 남 걱정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회사를 도망가야 돼요. 추모부터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계속할게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와, 지숙님, 우리 아리아나 동그라니님 정말 고강하신 분이죠? 네. 이런 캐릭터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되게 오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묘한 매력이 있어. 그렇죠. 네. 요새 최근에 유행했던 밈이 맑은 눈의 광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MZ 세대를 약간 좀 디스하는 느낌으로 사용됐는데 실제 살다 보면 맑은 눈들을 만나 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신념에 가득 찬. 그런 분들이 진짜 더 상대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차라리 협상이 안 되잖아요.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응. 내일 네. 사연자로 나오실 분도 만만치 않은 분 같아요. 어떤 분이시죠? 모태솔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대 중반의 여자 사람. 그분 내일도 한번 기대되고요. 이번에는 스토런TV 지숙님이 운영하시는 너희튜브 채널에 실제 올라온 시청자 사연을 골라오신 거죠. 네. 제가 이걸 몇 개 미리 읽어봤는데요. 와, 이분들 모두 솔로로 향하는 특급 열차 티켓을 사전 예약을 너무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사연들이 진짜 많아요. 흔한 일이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일상 다반사다. 일상다반사. 알겠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솔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솔로인 경험과 이분들을 대입하면서 대비하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시청자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성분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 여자가 결혼은 여자가 손해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쪽 집안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사연인데 이런 건 되게 흔하죠. 이런 건 진짜 흔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반반 결혼이다 뭐 이런 네. 것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서로 이제 손해 보지 않으려고 뭐 네가 손해냐 내가 손해냐 이게 싫으니까 그렇죠. 반반하자 다 뭐든지 뭐 그리고 근데 그게 저는 좀 글쎄요 그런 마인드로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식이었잖아요. 남자 집 여자 혼수. 근데 그게 지금 많이 깨졌습니까? 그쵸. 그럼 요즘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그렇죠. 예전만큼 그러지가 않으니까. 그럼 집이나 혼수도 서로 이렇게 반반하는 그런 추세인가요? 네, 그런 추세인데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딱 반반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반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10,000원 단위까지 다 계산을 해서 뭐든지 반반. 그럴 경우에는 뭐 데이트 통장 만드는 것처럼 결혼 그쵸, 통장을 그쵸.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죠. 그런 뭐 식으로 너 5천 나 5천 정확하게 반반.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부딪히는 이유가 네. 돈을 반반하기 시작하면은 네. 모든 게 그때부터는 다 반반이에요. 집안일도 반반. 이것도 반반, 그쵸, 육아도 그쵸, 반반. 그쵸.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모든 게 그렇게 딱 칼같이 무자르듯이 반반 이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는 전업주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누군가는 뭐 좀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군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치. 그거를 잘 용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야, 그게 그렇게 반반으로 하면서 결혼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되나 싶기도 하고 세상에 그렇군요. 저는 몇천 원 단위까지 계산할 때 반반 하시는 분들 봤어요. 결혼식을 하면서요? 돈 낼 때, 네. 스드메라고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도 네. 잔금 낼 때 진짜 너무 정확하게 반반을 한 나머지 몇천 원까지도 오. 전 그런 분들도 봤어요. 지금 다 행복하게 잘 사시겠죠? 잘 사시길 바래요. 놀랐습니다. 그런 세상이군요. 네. 지금 사연에는 어떻게 상담해 주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분이라면 결혼을 재고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첫 사연부터 강력하게. 이게 결혼을 뭐 네. 네가 손해냐 내가 손해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여성분이라는 것 자체가 결혼 상대로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군요. 결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뭐 네가 더 힘드냐 내가 더 힘드냐 그런 건 없잖아요. 결혼에 똑같이 힘든 거니까. 네. 그런 마인드로 결혼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닌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쑥스런 TV 너희 튜브 채널에서 지숙님을 시청자들이 숙대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거 좀 알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지금 듣고 계신 남성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또 남성 사연이고요. 여자 쪽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아버님께서는 50대 초반이신데 일해서 돈 버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아, 이건 본인 얘기도 들어봐야죠. 현재는 어머님께서 힘드신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버님은 술, 담배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결혼에 앞서 너무 깊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와, 이거는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도 답을 알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음.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남자 입장에 생각해보면 약간 비겁한 것 같아. 그쵸. 예, 그 정도 자기가 뭐 욕먹을 비난받을 각오도 없이 이런 걸 결심한다고? 이건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을 수도 있죠. 확신받고 그것도 위로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이고, 이건 그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성분이 네. 여자친구분을 되게 너무 사랑한다고 그것만 아니면 진짜 너무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었긴 했거든요. 그럼 해야지. 근데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 노후 문제가 음. 결국에는 남일이 되지 않을 거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쨌든 그게 내 문제가 될 거니까 금전적으로 네. 그 부분을 본인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라면 하는 건데 그게 영 마음에 걸리고 그게 싫고 그게 손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고 싶지 않다면은 헤어져야죠.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죠. 요새처럼 그쵸. 자녀 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 남녀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모셔야 되는 나중에 부양해야 되는 네. 어르신들은 부모님은 네 분이니까 네. 사실 힘든 일이죠.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맞긴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울컥했던 게 아니 아버님은 이래서 돈 버실 생각이 없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제3자지만 남에게 얘기한다고? 뭐 이런 점에서 약간 좀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약간 걸립니다. 예. 약간 추노각을 보는 게 아닐까. 이건 죄송해요. 제가 전혀 사연도 모르고 막 얘기를 했네요. 이 남성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제 내가 부양을 해야 된다면 그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게 결국에는 또 다 이제 부모님 노후 자금이나 부모님 그쵸. 부양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도 좀 어느 순간에는 지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본인 본가도 본인 집안도 그렇게 유복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럼 실제로 있고요. 걱정이 되죠.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아휴, 좀 가벼운 사연 가보죠. 가벼운 사연. 34살 남자입니다. 여자와 데이트 3번 했는데 고백 안 하면 마음 접나요? 뭐야. 얼마 전에 3번째 데이트했고 마지막에 술 먹고 집에 데려다 준 다음에 헤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 빈도가 확 줄었네요. 뭡니까? 이거 어떤 거죠? 저는 이거는 네. 3번 만났는데 고백을 안 해서 마음을 접은 게 아니라요. 네. 3번을 봤는데 별로여서 마음을 접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백을 안 해서 싫은 게 아니라 처음 한두 번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한두 번 더 봤는데 3번을 만나보니 확실히 안 거죠. 아 별로구나. 3번째 확실히 들었군요. 3번째 여자가. 확실히 는 거죠. 아 네. 별로다. 3번이나 만나봤는데도 호감이 잘 안 생기거나 3번이나 만나봤는데도 매력을 잘 못 느끼겠다. 라고 해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성들이 실제로 남자를 만나면 한 3번 정도 그 남자가 매력적이다 아니다를 보는데 3번 정도 걸리나요? 네, 한 2-3번 정도는 그래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면은 2-3번 정도는 만나보고 판단을 하죠. 그렇군요. 네. 매력 포인트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나면 조금씩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라졌던 것 같아요. 궁금해요. 저희는 그런 게 궁금하죠.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봤을 때 외모는 진짜 제 스타일 아니었어도 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 되게 사람 괜찮다, 매력 있다 생각하는 거나 네. 가치관이나
되게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한 것 같고 그런 상대면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었더라도 한 번 전 더 봐요. 그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인 호구조사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탐색전. 탐색전. 네.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어느 네. 정도 기본 정보는 서로에 대해 아니까 그렇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뭐 연애관이나 그동안에 살아왔던 뭐 이런 인생이나 두 번째 만났는데 바로 연애관을 물어봐요?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죠. 저도 그렇군요. 물어보기도 해요. 연애할 때 이것만은 뭐 진짜 싫다, 싫어한다.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와, 그런 그건 선이 있냐? 지숙님 같은 성격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통 다른 평범한 잠깐 제가 이렇게 평범한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 지숙님이 평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인 여성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평균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평균적인 여성들도 두 번째 만날 때 그런 질문을 하나요? 일반적일까요? 글쎄요. 특별히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저도 연애를 안 해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게 신뢰되는 질문만 아니라면 막 구연애사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만 아니라면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뭐 마지막 연애가 언제냐, 제일 오래 연애 해본 게 뭐 얼마 기간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애매하긴 하겠다 그것도. 뭐 왜 헤어졌는지 그쵸. 뭐 네. 이런 거. 아니 왜 헤어졌는지는 사실 궁금하다기보다는 알아두면 되게 좋은 정보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연애 썸 탈 때나 아직 사귀기 전 단계에 물어보기에는 좀 실례일 수 있죠. 그렇죠. 어렵군요 연애란. 이 사연에 대한 것도 답변은 뭐 답은 확실한 거겠네요. 그쵸. 고백을 안 해서 마음을 접은 게 아니라 그냥 3번 봤는데 별로였던 거예요. 안타깝다. 3번씩이나 만났는데 그러니까요. 또 마지막에 술도 먹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실패였을까? 집에 데려다 준 게? 술자리에서 뭔가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거 모를 일이죠. 그렇죠. 음. 두 사람만의 일이니까. 네.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또 다른 남성 사연입니다. 여친이 2년 정도 공무원 시험이겠죠. 공시 공부하고 합격했고요. 축하드립니다. 만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얘기하니까 여친이 시간을 갖자고 하네요. 헤어지자는 의미일까요? 라는 상담 내용입니다. 이거 저 지금 최대한 따뜻하게 포장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꼭 뭐 이게 헤어지자는 의미예요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없습니까? 없지만 네. 최대한 좋게 얘기를 하자면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다만 최소한 이제 여자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이제 너 말고도 혹시 더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더 좋은 사람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직설적으로 이 말을 직역하자면. 야, 10년 넘게 만났는데 그죠. 사람이 10년 화장실 만났는데. 들어갈 때만 나올 때만 다른 것처럼. 아니 10년을 만났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바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되게 많습니까? 이런 사연들? 간간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 이거 내가 어렵게 취업 준비해서 원하던 대기업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제 안녕.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떤 마음일까요? 그거는 뭐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그레이드가 달라졌다고 뭐 그런 강렬한 마음인 자각을 것 같아요. 너무 짜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건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느낌. 과거의 내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네. 뭐 이런 느낌. 과거의 너지 근데 과거의 너가 아니야. 난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네. 사람이니까 업그레이드 된 사람을 만날 거야. 아니 그냥 그 회사 사원증만 목에 붙인 거지 그 사람 맞아. 참 슬프네요. 여기는 어떻게 상담해 주셨어요? 헤어지자는 의미예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런 느낌이다. 난 너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혹시 모르니 난 더 좋은 사람을 찾아 떠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와 이거 그런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헤어지자는 건 아니야. 근데 한 98% 정도야. 네, 그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99% 정도는 내 말이 맞을 거야. 매우 높은 확률로 헤어지자는 거야. 근데 100%는 아니야. 슬프다. 왜냐면 만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시험 준비하는 거를 그 옆에서 남자친구가 다 지켜봐 줬고 남녀 두 분 다 나이가 적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거의 이분 오늘 내일을 솔로로 지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친구야 괜찮아. 세상에 솔로는 너 혼자만이 아니야. 우리 다 솔로야. 괜찮아. 그래 이렇게 마음 이렇게 자기 뭐 시험 붙었거나 어디 뭐 취직했다고 마음 변하는 사람들은 너무 인간성이 조금 꼭 좋은 사람 만나세요. 네,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래요. 자 이번엔 여성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여성이고요. 정말 좋아하는 남자인데 결혼 생각은 없어요.
이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는 건 시간 낭비일까요? 남자친구는 35살이고요. 비혼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이 방금 전 그 사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 방금 전에는 여자친구가 난 너에 네. 대한 확신이 없어. 난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는 네. 거였지만 지금 사연은 반대로 네. 이 남자가 너랑 연애는 하지만 너랑 결혼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혼주의도 아니고 와. 35인데 네.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한다. 그 말인즉슨 너와의 결혼 생각이 없다. 정말 요새 청년 세대들은 연애와 결혼을 확실하게 구분 짓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연애와 결혼을 다른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다른 영역이긴 하죠. 근데 그걸 그렇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연애용, 아, 그쵸. 당신은 그거는 아니죠. 결혼용. 그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다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그딴 것도 사랑으로 커버할 수 있어라는 건 너무 낭만적이긴 하다. 그렇죠? 그러네. 맞죠. 연애도 현실이고 결혼도 현실이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는 거 시간 낭비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설마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까? 네. 바로? 네. 설마 이거 라이브였나요? 시간 낭비다. 이 사연 주신 30대 초반 여자분 반응 어떠셨어요? 본인도 알고는 있었지만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보통 여자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다라는 단호박. 위로를 받고 싶어서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싶어서 질문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현실성 없는 위안보다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게 더 그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의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게 숙소런 TV 지수님의 매력이 있죠. 세상에 이런 분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내귀에 캔디가 많아. 그러니까요. 온 세상에. 그건 전혀 그 사람 인생에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위로 뭐 네. 해주면 뭐 할 거야. 그 사람 인생이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데. 다음 사연이고요. 36살 여자 사람입니다. 최근에 소개팅도 하고 동호회도 하고 있어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인연을 아직 못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만날 사람이 줄어드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마음에 맞는 상대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 저도 상담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만날 사람이 진짜 적어지는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만날 사람이 적어지는 건 맞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적으로나 일적으로나 굳이 피곤하게 에너지를 써가며 관계를 지속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 멀어집니다. 저 피디님하고 약간 공감하는데 만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분도 그러면 저기 본인 머릿속에 확고한 기준들이 있는 거군요. 그쵸. 어떤 기준일까요? 궁금하다. 본인만의 기준이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만날 상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기준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주위를 둘러봤을 때. 저는 이제 마지막 문장이 딱 마음에 걸리는데 마음 맞는 상대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했잖아요. 네. 여기서 마음 맞는 상대가 아니라 조건 맞는 상대가 아닐까. 그쵸. 네. 그쵸. 그냥 차라리 이럴 때 조건을 시원하게 오픈해 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조건 플러스 마음도 맞아야 돼요. 피곤해. 조건만 맞으면 안 돼. 피곤해.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여초 동호회도 많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하는 동호회는 남초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전거를 타고 있고 자전거 동호회는 몇 개 활동하고 있는데 모임은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이유가 가서 그 정체질하고 요새 목질이라 그러죠. 친목질들. 그러니까 이너서클들끼리 친목질하고 꼭 그게 있어. 여왕벌과. 어딜 가나 그런 코 있죠. 근데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 말을 안 쓰겠지만 뭐 엿땡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호회 방송에서. 특징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동호회 그렇게 나오면 커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특히 여자들은 더 쉽죠. 동호회 활동하면은. 심지어 고를 수 커플이. 있어요. 그럼요. 네,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집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분도 동호회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동호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아마 산악이나 스킨스쿠버나 자전거라면 웬만한 동호회들은 거의 이제 스포츠 계열 쪽은 이 성비가
남자가 월등히 많으니까 그런 동호회를 나가면 골라서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몸 쓰는 거 호흡이 가빨라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도와주고 또 약간 끈끈한 전화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러거든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그렇죠. 네. 동호회 계속하세요. 생길 겁니다. 좀 고르셔서 오늘 내일 누가 옆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진심입니다. 저는 근데 뭐 이렇게 뭐 만날 사람 없어요, 만날 여자가 없어요, 만날 남자 없어요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본인 기준에 한 70점, 80점 정도는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연애를 진짜 하고 싶다면 네. 50점만 되면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허들이 없으면 좋고 허들이 허들을 낮아야 돼. 낮아야 된다. 네. 50점만 돼도 반신반의 나쁜 것도 같고 괜찮은 것도 같고 반신반의면 연애를 시작해봐도 되는 상대다라고 오.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런 좋은 얘기를 아내나 동근한테 해주셔야죠. 그거 왜 하셨어요? 아내나 동근님 꼭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쑥스러워서 안 들을 것 같은데. 그 말 되게 멋진 말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신반의하는 느낌이 있다면 시작해봐도 괜찮다. 네, 괜찮은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막 이 사람 진짜 아니다 이런 거 아니고 반반. 나쁜 것도 같고 괜찮은 것도 같고 좀 그러니까요. 반신반의라면 저는 연애를 시작해봐도 되는 상대라고 생각해요. 그 시점부터.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뭐 운명에서 뭐 하늘의 벼락 그쵸. 머리 번개 맞은 것처럼 막 이 설레고.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저 사람은 죽어도 아니야만 아니라면 네. 딱히 좋지도 않은데 싫지도 않고 그 정도면 나쁘지 일단 않다. 시작해봐라. 나쁘지 않아. 뭐 오. 그렇다면 저는 시작해봐도 되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지숙님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어요. 진짜요? 네, 오. 저는 심지어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와 진짜요? 네. 그러니까 되게 반신반의였는데 네, 심지어 첫 인상은 네. 와, 이 사람은 아니다였어요. 근데 어떤 점에서 끌리신 겁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대화하는 게 재밌고 서로 이게 티키타카가 잘 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유머러스한 면도 있고 네. 외모는 진짜 이 사람 아니다 싶었지만 되게 유머러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내 말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주고 이 사람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숙님처럼 굉장히 미녀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남성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새겨 들을 말 것 같아요. 오늘 하나 건진 것 같습니다. 메리소로 크리스마스에 반신반이면 연애. 다음 사연 갈게요. 아마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32살이고 여자 사람입니다. 남자친구는 30살이고 축하드려요. 제 고민은 남자친구와 성격도 잘 맞고 다 좋은데 장거리 연애 중이에요. 우와. 저는 서울, 남친은 울산에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한 지는 4개월 조금 넘었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자주 보기도 힘들고 언제까지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거리 연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안 좋아해요. 장거리 연애 자체를. 일단 장거리 정의부터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뭐 1시간 넘으면 장거리다. 누구는 전라도권부터 장거리다. 이렇게 아니 수도권에서 1시간 넘어가지 않는 데가 어디 있다고. 안 막히는 기준으로. 안 막혔을 막히는 때. 기준으로? 안 막히는 기준으로. 쌩쌩 달렸을 때. 장거리. 근데 울산 서울은 장거리긴 하네요. 장거리죠. 이 정도면 네. 확실한 장거리죠. 그렇죠. 비행기 아니면 KTX. 그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게 마음도 자주 봐야 이게 그쵸. 물리적인 거리만큼 심리적인 거리가 전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뭐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장거리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심지어 비행기를 타야 됐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그 일본 사람이었는데 위치는 후쿠오카였어요. 네. 혹시 인천 90분설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강남 가는데 90분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인천 강화도까지 90분 걸려요. 네. 그리고 인천에서 후쿠오카까지 90분 걸립니다. 아, 예, 어딜 가나 90분.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뭘 멀어 그냥 비행기만 타면 되는데 했는데 이게 여친을 보려면 항상 여권이 필요해요.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쨌건 울산이다 부산이다 하더라도 그래? 갈게. 한 4시간만 기다려봐. 그럼 밤에 차를 타고 바로 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안 된다. 비행기 운항될 때까지는 못 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힘들 때 챙겨주지 못하게 되니까 그쵸.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거리가 아니면 울산 서울 정도면 제 기준에 있어서는 과연 이거 장거리인가?
아, 장거리죠. 그렇군요. 장거리죠. 지금 내가 갑자기 막 지금 저녁인데 갑자기 막 만나고 싶어. 아, 쉽지 않은 거리잖아요. 왕복. 그러니까 다음날 출근을 다음날 출근해야 생각하면 되면 그거는 그쵸. 오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 밤 새죠. 애매하네요. 네, 쉽지 않죠. KTX도 뭐 그쵸. 그렇죠. 뭐 열차 운행 시간이 있는데. 그쵸. 그것도 10분마다 있을 리가 없고. 그럼요. 그럼 이번에도 그 장거리를 깨지라는 건가요?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서로가 대단한 열정과 희생이 아니면은 어려운 연애다라는 거죠. 물리적 거리가 장애가 되겠죠. 그럼요. 전 된다고 생각해요. 지수님은 가장 장거리 연애 한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는 제가 인천 살 때 네. 그 남자친구 송파 방이동 쪽에 살았거든요. 아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가면서 서울을 네. 가로질러 아이고 하필이면 어느 길로 가도 90분 더 걸리겠는데요. 더 걸려요. 네, 2시간 걸리겠네요. 2시간 걸려요. 방이동은. 2시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헤어지신 거죠? 네. 멀어서. 알겠습니다. 물리적 거리에 제가 지쳤네요. 그렇군요. 오늘 숙소란 TV 주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굉장히 따뜻해졌다는데 저는 이제 놀라움을 느꼈고 이제 오프닝 때 그 얘기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솔로도 괜찮아. 걱정 마, 걱정 마. 안 생기니까 그냥 막 편히 괜찮아. 안 생기면 뭐 어때? 혼자 살아.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오늘 그 한마디도 저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반신반이면 시작해봐라. 네. 여러분 이거 반신반이 들으니까 머릿속에 지나가는 사람들 훅 있죠.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 바로 연락해 보세요. 이 밤에 바로 연락하면 실례니까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문자 하나, 톡 하나 보내보십시오. 별론가요? 역효과가 날 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간 인연은 그냥 지나간 대로 두시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앞으로.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솔로인 거죠. 지나가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내일까지 계속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특집 이어보겠습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